제2장 음양 오행론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놨죠, 그죠?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혼돈의 시대에서 홀연히 한 기운이 엉켜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음양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소설이죠. 전설이고. 또 중국 전설에 보면은 태초에 방고가 있어가지고, 방고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죠? 할머니는 크다는 뜻이고, 이거 그죠? 크다. 그죠? 머니. 어머니. 예? 머니가 어머니를 뜻하는 어머니. 그래서 할머니다 하는 것은 큰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와가지고 할머니가 됐죠, 그죠?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어머니다 그런 뜻이니까 몸집이 커서 크다는 것이 아니고 원조다 이거죠. 원조. 그래서 원조 어머니다. 할머니인데, 이 방고가 할머니란 말이죠. 시어머니 고자를 쓰잖아요. 고자가. 방고가 18,000년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 기저귀를 쭉 켜니까 손에 밀려서 올라간 것이 하늘이 되고, 또 발에서 밀려 내려온 것이 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얘기고 그런 건 없고, 음양이 생성이 됐다 하는 얘기는 뭔가가 하나의 기운이 두 개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음양의 원리를 설명을 할 적에는 사물이나 또는 어떤 생명이 또는 어떤 작용력이, 힘이, 이것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과정 또는 변화해가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음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형체도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지. 그때는 아무 의식조차 없었으니까. 태어나기 싫은 것도 없었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이 하나 뿅 하고 생겨났다. 씨앗을 심어가지고 없던 싹이 하나 이렇게 튀어올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음양의 시작입니다. 뭔가가 생겨나고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또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문득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음양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양의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생명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또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음양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양운동이 시작되었죠. 그죠? 저녁에 해가 졌다. 음양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태초에 뭐 말씀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 말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러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뭐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은 그럼 뭐 공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허공 아니에요, 허공. 허공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생명체 또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단, 시작, 이것을 갖다가 음양이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오늘도 음양이 분리됐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서 양운동이 시작됐다가 지금 해가 져가지고 음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음양이 운동을 했잖아요. 오늘 하루에 음양 과정이 벌써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혼돈의 상태를 갖다가 흙이 없다. 그래서 무극이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의식 그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음과 양으로 갈라졌다. 음양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음양은 가만히 안 있죠.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 이렇게 음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림이란 말이죠. 이거는 거기 두 개 있으니까 양거, 그죠? 음양으로 갈라졌으니까 양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량이 있는데, 여기에는 까맣게 음의 표시인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여기에는 하얗게 양의 표시인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보시죠, 그죠? 이게 지금 뭐냐? 양의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르려면은, 음의 운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극즉, 음생, 이렇게 얘기하죠. 양극즉, 음생, 또는 시생, 음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면은, 곧바로 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연의 기운이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날씨도 되게 더워지면 다시 식히는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차가운 기운으로 들어가고, 또 너무 차가워지면 다시 또 더운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데워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식혔다 데웠다 식혔다 데웠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이렇게 맞부딪혀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적에 생명체가 유지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요렇게 또 음의 운동이 거기에 이르러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릴 상태가 되면은 요 극의 상태에서 다시 양의 기운이 또 쌓이게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는 음극즉 음이 극에 이르면 즉 양생 양이 생겨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극즉 음생 음극즉 양생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죠. 이 모양. 이렇게 음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세상 모든 자연의 이치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뿐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쉽니다. 어떻게 쉽니까? 들숨 날숨, 그죠?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한 번 들이쉬면 반드시 한 번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이쉬는 숨만 쉴 수 있습니까? 그럼 어찌 됩니까? 또 계속 숨을 내쉰다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배설을 해야 되죠, 그죠?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이것이 음과 양이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죽은 생명체는 음양운동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음양운동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몇 가지? 두 가지뿐이더라. 두 가지뿐이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양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음양의 운동성. 음양은 운동한다. 운동한다. 음양의 변화를 갖다가 음양의 운동성.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근데 음양이 자연의 법칙이 몇 가지냐? 두 가지다. 음운동, 양운동. 이 두 가지로서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다 길러내고 우주의 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어딘가 가면은 돌아옵니다. 그죠?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면은 저녁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해외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어디로? 다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이거 뿌리잖아요.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살아가는 모습도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자연에 운행되는 사계절에 운행되는 기운도 보면은 더워졌다 식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 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서 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기운을 갖다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양이다. 양은 그래서 시작하는 기운이고 적극적인 기운이고 능동적인 것이고 뭔가 또 자기가 주관하는 그런 기운이고 또 외부 지향적이고 그죠? 그런 것이 양성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간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가져버려서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하고 나면은 음의 운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은 돌아오는 기운, 그죠? 발산하는 기운을 잡아서 억제해가지고 수그러드는 기운이니까 소극적이고 아무래도 좀 피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죠.
그런 것을 또 내부지향적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음의 작용이다. 그러면 양과 음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보고 양이다. 여자를 보고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잘났다 못하다는 별개 문제죠.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도 필요하고 음도 필요하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남자라는 존재가 이 양의 운동과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양에다 비유를 하는 것이고 여자는 음과 비슷하더라 보니까 자연운동의 음운동과 비슷하게 그런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여자를 음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잘 이루면 좋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그럼 사주를 볼 적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주 팔자의 8글자에 구성되어 있는 게 전부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이 양운동을 좀 많이 한다고 그러죠.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양의 속성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양과 같은 그런 성정이 많이 나타나겠다. 그죠? 대번에 볼 수가 있겠죠. 또 사주팔자의 8글자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또 보면은 음적인 운동을 많이 한다. 그죠? 뭔가 자꾸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부지향적이고 이런 식의 행동을 좀 성정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양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음양은 하나다. 음양은 동소에서 일어난다. 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음양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양이 별개가 아니고 한 개더라, 이거 한 개. 음양은 한 개더라.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벽이나 막대기나 이런 것을 하나 세워놓고,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죠?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여기가 햇빛이 비쳐서 밝게 빛나고, 여기는 그림자가 지겠죠. 어두워짐으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그림자가 돼서 어두운 부분이니까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중천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이렇게 계속 져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방향 상태가 바뀌었죠. 여기가 햇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이 되고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번에는 여기를 양이다. 여기가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쪽이 아침에는 양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음이 되었다가 그죠?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양은 동소에서 일어난다. 음양은 별개가 아니다. 음양은 하나다. 하나. 다만 운동성이나 작용력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양이 되었다. 음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음이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물론 양이고 여자를 갖다가 음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놓고 볼 적에도 남자도 보면은 남자다운 남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여성다운 남성이 있죠. 그죠? 그럼 그 둘을 비교해 봤을 적에 같은 남자이지만 한 사람은 또 양에 비유하고 한 사람은 음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음양은 상대적이다. 음양의 상대성이다. 예. 음양의 상대성. 그렇죠. 음양은 상대적입니다. 자, 크다, 작다, 덥다, 춥다, 그죠? 온도가 높다, 낮다. 크다, 작다의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겁니까? 형용사는 하나만 가지고 놓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두 개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크다고 할 겁니까? 작다고 할 겁니까? 자, 크다고 보면은 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작다고 보면은 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 개 있을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제 얘기가 되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봤을 적에, 자, A가 음량 중에서 어떤 거? 음량 중에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니까, 그죠? 또 반대로 B는 A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음이다. 이건 양이다 할 수 있고 음이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걸 하나 갖다 놓고 볼까요, 이제? 여기에 C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A가 이번엔 어찌 됩니까? 이게 양이 아니고 음이 되는 거죠, 그죠? C가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양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동소에서 일어나고 또 음양은 상대적으로 되더라. 상대적으로 변하더라. 이게 어디다가 비교를 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저한테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언가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지식을 지금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뭔가를 내뱉어서 표출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 중에도 뭐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셔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또다시 지식을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양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양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쉼없이 움직이고 변한다.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운동작용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상대적이더라. 그런 얘기가 되죠. 어느 것을 춥다 덥다 말할 수가 없죠. 온도가 몇 도가 되면은 온도가 높다 할 것이고 몇 도가 되면 온도가 낮다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기운은 두 가지뿐이죠. 계절이 이렇게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한없이 올라가면은 여름이죠. 그 여름. 그럼 가만 놔두면은 자꾸 올라가면은 마무리 타 죽어버리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음의 기운이 싹튼다 이 말이죠.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면 음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운이 좀 내려가죠. 점점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자꾸. 계속 놔두면 어찌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리죠. 그때는 또 어쩝니까? 음의 기운이 극에 이르면 다시 양이 생기죠. 이러다가 음극즉 양생. 그래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변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데워졌다 식혔다 데웠다 식혔다. 그러면서 계절은 원래 두 개뿐이죠. 여름과 겨울.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을 때 이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 겨울로 가는 길목에 가을이라는 계절이 하나 있고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죠.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봄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거지 원래 자연의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더웠다 식었다 더웠다 식었다. 그래서 따뜻한 봄에 씨를 뿌려 놓으면 날씨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sak이 트고 자랍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은 푹푹 쪄가지고 익혀버리죠. 익혀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성을 해가지고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다 맛이 있잖아요. 과일도 맛이 있고 곡식도 맛이 있고. 왜? 여름에 익혀놨거든. 그래서 겨울에는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장하고 보관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봄이 올 때까지. 이렇게 사계절이 운행되는 것도 음양운동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음양은 운동성이다. 운동성. 변한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음양은 같은 곳에서 일어나더라. 음양은 상대적으로 일어나더라. 이것이 음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교재를 갖다가 몇 페이지를 가보시는가 하면은 25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25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거기 음양 구분을 해놨죠. 음양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셔야 될 것이 물론 이 항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다 외울 수도 없을 거고 그죠? 언제 이거면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 그 원리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운동성이고 동수에서 일어나고 상대성이고 요것을 가만히 머릿속에 익히셔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음양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공부도 깊이가 있을 뿐더러 또 굳이 이 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해하면서
바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는 양이요, 어머니는 음이다. 말 되죠. 그죠? 언니는 양이요, 나는 음이다. 되죠? 나는 양이요, 내 동생은 음이다. 되죠? 밥을 먹고 있는 것은 양운동이고, 밥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는 것은 음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음식을 만드는 건 양운동이잖아요. 먹기 위해서, 목적을 해서 시작해서 가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다 먹고 치우고 설거지해서 없애는 거는 음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됩니다. 부드러운 거는 곡선이고, 부드러운 거는 음이죠. 그죠? 거칠고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이런 거는 좀 양이고, 그 직선적인 운동이죠. 뭔가 들이쉬는 거, 이거는 또 밖으로 내뱉는 거, 표출하는 거, 이거는 양. 그죠? 그래서 덜 숨은 음이고, 날 숨은 양이다. 또 나쁜 거는 음이고, 좋은 거는 양이다.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좀 침울해지가 있죠. 그죠? 기분 나쁜 사람이 막 설칩니까? 안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막 웃고 떠들고 막 활동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양이다? 기분 좋은 게 양이다. 기분 좋은데 고요히 가만히 있는 사람 잘 없죠. 기분이 좋으면은 사람이 양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럼 이건 양이구나. 분류되겠죠. 그죠? 상사는 양이요, 부하는 음이다. 또 그 옆에 숫자 들으세요. 홀수는 양이요, 짝수는 음이다. 그죠? 홀수가 시작하는 그 수 아닙니까? 짝수는 완성을 하는 수고, 숫자고.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다.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다. 그런 식으로 사물의 모든 것을 놓고, 또는 어떤 현상도, 모든 현상을 놓고, 이것을 음과 양 두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시라고요. 해보면은, 사주를 해석할 적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양성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음성으로 분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양의 법칙을, 양의 운동을 갖다가 음적으로 분류를 해버렸다 그러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사주 해석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표를 보시면서 이것도 심심할 적에 땅콩 까먹으면서 쭉 보세요. 왜 동쪽이 양이고 서쪽이 음인가?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양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니까 음이다. 그죠? 남쪽은 양이고, 북쪽은 음이다. 남쪽은 따뜻하고 밝은 곳이니까 그래서 양이고, 북쪽은 어둡고 추운 곳이니까 음이다. 뭐 다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될 게 없죠? 다 됩니다. 이것이 음양의 특성이다.